안녕하세요. 만들마루 전문 메이커 파워밀 교육을 맡은 임상윤입니다. 교육 진행 순서는 기초교육 진행 후 모델 파일을 가지고 파워밀이라는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워밀은 캠이라는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로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기계와 통신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금속, 비금속 등 다양한 소재를 가공하기 위해 삼축 및 다축 가공을 위한 전문가 수준의 NC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들은 파워밀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툴패스를 생성하고 조작 및 최적화하여 복잡한 부품 생산이 가능토록 합니다. 우선 파워밀 2018 버전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가장 상단의 탭들은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으로 작업 시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빠르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탭입니다. 2번, 리본 인터페이스는 파워밀 기능을 구성하는 탭 및 패널들입니다. 3번, 탐색기 영역은 모든 파워밀의 요소를 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4번, 그래픽 창은 모델 파일을 작업하며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5번, 보기 도구 모음은 모델의 확대 및 축소를 조절하거나 쉐이딩 옵션을 적용하여 모델의 시각적 표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번, 뷰큐브는 정육면체의 형태를 이루며 간단한 클릭을 통해 모델의 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 상태 및 정보 도구 모음으로 작업 좌표의 생성 및 활성화 버튼을 통해 다양한 사전 설정 및 사용자 정의 설정을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마우스 조작법입니다. 설계 프로그램들은 각각 마우스 조작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을 통해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드래그를 통해 모델 및 서피스를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휠 버튼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뷰의 확대 및 축소는 컨트롤 키와 휠 버튼을 눌러 드래그하거나 휠을 회전시키면 화면을 확대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상호좌우 이동은 Shift 키와 휠 버튼을 눌러 드래그하면 모델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박스 확대는 컨트롤과 Shift 키를 동시에 눌러 휠 버튼을 드래그하여 창을 확대할 수 있지만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닙니다. 회전 모드는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모델의 전면, 측면 등 원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상황에 따라 클릭하면 하위 메뉴를 생성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을 클릭하면 뷰에 관한 메뉴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보기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작업자가 사용하는 가공기기의 종류에 따라 작업의 방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머신은 머시닝 센터로 왼쪽 밀링을 선택하여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번, 마지막으로 보고 있던 뷰로 되돌아가는 기능입니다. 3번, 현재 그려진 구성 요소를 다시 그려서 보는 기능입니다. 4번, 화면 맞춤 기능은 가장 최적화된 뷰의 크기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5번, 뷰의 확대 및 축소, 그리고 드래그를 통한 박스 부분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6번, 모델의 다양한 컬러 및 쉐이딩을 입혀 시뮬레이션 시 시각적으로 확인을 쉽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7번, 와이어프레임 상태를 보는 기능으로 실선과 점선을 통해 모델의 뼈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8번, 블록 보기는 실제 가공물의 크기 또는 추가적인 절삭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9번, 모델의 서피스를 드래그 또는 박스 선택으로 구별해 주는 기능입니다. 10번,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개체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가공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삭은 거친 절삭이라고 하며 정삭 이전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가공 여유가 클 때 진행하는 절삭 방식입니다. 이는 공작물의 가공 여유를 남기고 가공량이 많을 때 절삭력을 크게 하여 빠르게 가공할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 중삭은 황삭 가공을 진행한 후 가공에 대한 변형이나 열처리 변형 등이 마지막 다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여유를 남기고 절삭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정삭은 기존 설계한 모델처럼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기 위해 정밀하게 가공하는 절삭 방식입니다. 가공여의 부분을 소정의 치수, 형상 및 표면의 거칠기로 최종 절삭하는 것을 말하며 황삭에 비해 절삭량이 적고 공구 이동 속도를 낮춰 정밀하게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가지 공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랫 공구는 면적당 가공 범위가 가장 넓으며 주로 황삭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면적이 넓어 저항이 많이 발생하므로 XY축은 많은 양을 가공하지만 Z축 진입량은 적습니다. 볼 공구는 가공 면적 범위가 가장 작은 공구로서 황삭, 중삭, 정삭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XY축 가공 범위는 적지만 Z축 진입량은 플랫 공구보다 높습니다.
드릴 공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포켓부의 홀 가공에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탭 공구는 볼트 자리를 가공하기 위한 공구로 주로 나사 가공에 적용되는 공구입니다. 다음으로 절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공 시 고려해야 하는 조건으로 가공물의 소재와 공구 조건에 따라 회전수 및 이송 속도의 값이 달라집니다. 공구의 직경, 공구의 날수, 그리고 가공물의 소재에 따라 회전수와 이송 속도인 피드 값을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공물을 가공하는 방법은 크게 홈절삭과 측면 절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공 소재와 공구의 특성에 따라 절임량 설정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절삭 방향에 대한 이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삭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이 있으며 상향 절삭의 경우 공구의 회전 방향과 테이블의 이송 방향이 반대로 광택면은 좋게 보이지만 회전 저항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면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향 절삭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공 방법으로 공구의 회전 방향과 테이블의 이송 방향이 동일합니다. 표면에 광택은 없으나 저속 이송에서는 회전 저항이 생기지 않아 매끄럽고 면이 고릅니다. 다음으로 공차와 가공 여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차는 톨러런스라고 하며 모델을 가공할 때 얼마만큼 정밀도를 유지할 것인지 지정하는 값입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공차 값이 클수록 가공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조금씩 각이 지게 되어 정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차 값이 작을수록 툴패스 계산 시간이나 가공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각각 가공 방식에 따라 적절한 공차 값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가공 여유는 가공 시 모델에 대하여 얼마만큼 여유를 남기고 가공할 것인지 지정하는 것으로 정삭 이전의 가공들에 대해 가공 여유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며 가공해야 합니다. 가공 시 공구에 따라서 스텝 오버, 스텝 다운, 그리고 커스 값을 다르게 입력해야 하는데 스텝 오버는 XY축 가공 시 툴패스 경로와 경로 사이의 간격을 뜻하며 보통 평핸드밀의 경우 공구의 반지름을 입력하지만 공구의 과부하 및 떨림을 막기 위해 반지름보다 낮은 값을 입력하여 고른 면을 없습니다. 스텝 다운은 Z축 절임량을 뜻하며 형 엔드밀의 경우는 저항이 높기 때문에 홈절삭의 경우에는 반지름보다 더욱 낮은 값을 입력해줍니다. 커습은 볼 엔드밀 가공 시 공구 경관의 미절삭 부분을 뜻하며 위의 식을 통해서 미절삭 부분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캠의 작업 과정으로는 모델을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하여 작업 좌표계를 설정하여 이동 경로의 방향을 잡아주고 블록 설정하여 가공 소재를 정의해줍니다. 그 후 가공에 사용할 공구를 정의하고 가공 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안전 높이와 시작 높이를 설정 후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가공을 위해 황삭, 중삭, 정삭 순으로 툴패스 생성 및 최적화를 진행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공 결과를 확인해 NC 데이터 및 작업 지시서를 생성합니다. 이후 실습 교육에서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펜 클립 꽂이 모델을 통해 NC 데이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